여러분, 세상이 대체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시죠?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는데요. 그 최초의 합리적인 답을 내놓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어떻게 신들의 이야기, 즉 신화의 세계에서 벗어나 우주라는 아주 놀라운 개념을 만들어냈는지 그 위대한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주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일까? 이 질문 정말 근본적이지 않나요?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밤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오늘날 우리는 빅뱅 이론이나 양자물리학 같은 데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이 위대한 질문의 뿌리는 무려 2500년 전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래서 인류 생각의 첫 번째 거대한 도약이 시작됩니다. 바로 세상을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라보기 시작한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예측 불가능한 혼돈 덩어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질서의 공간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세상이 그냥 카오스, 말 그대로 혼돈 그 자체였던 거예요. 변덕스러운 신들이 기분 나쁘면 번개를 내리치고 지진을 일으키는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딱 나타나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뒤죽박죽이 아니다. 그 안에는 분명한 원리와 질서, 즉 코스모스가 있을 것이다. 바로 이게 과학적 사고의 시작, 거대한 혁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코스모스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쓰는 화장품, 즉 코스메틱이라는 단어랑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원래는 아름답게 잘 정돈된 장신구를 뜻하는 말이었대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들한테 우주는요, 그냥 질서가 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잘 정돈된 예술 작품 같았던 거예요. 정말 낭만적이죠? 자, 일단 우주가 질서정연한 코스모스라는 걸 딱 받아들이고 나니까 당연히 다음 질문이 생기겠죠. 좋아, 세상이 질서 있다 이거지. 그러면 대체 이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세상의 근본 물질 아르케를 찾기 위한 대탐험이 시작됩니다. 이 철학자들이 미친 듯이 찾아 헤맨 게 바로 이 아르케라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 세상 모든 걸 만드는 딱 하나의 기본 블록, 레고로 치면 그 기본 브릭 같은 걸 찾으려고 한 거죠. 모든 것이 시작되고 변하고 또 돌아가는 바로 그 근본 원리 말입니다. 최초의 철학자였던 탈레스는 그 답을 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해보면 되게 그럴듯해요. 그쵸? 모든 생명체는 물이 있어야 살고 또 물은 얼음, 액체, 수증기로 모습도 자유자재로 바꾸잖아요. 모든 것의 근원처럼 보이기에 충분했던 거죠. 근데 그의 제자였던 아낙시메네스는 스승님 생각은 좀 다른데요? 했던 거죠. 그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공기야말로 진짜 아르케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기가 빽빽하게 뭉치면 물이나 흙이 되고 희박해지면 불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헤라클레이토스는 불을 지목합니다. 왜냐하면 불이야말로 끊임없이 타오르면서 변하고 움직이잖아요. 모든 것은 흐른다고 했던 그의 철학을 상징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건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아이디어가 튀어나옵니다. 바로 피타고라스 학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근본은 물이나 불 같은 물질이 아니야. 바로 숫자야 라고 외칩니다. 귀타줄의 길이가 단순한 정수 비율을 이룰 때 아름다운 화음이 생기는 것처럼 우주 전체가 보이지 않는 수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고 본 거죠.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생각이었냐면 세상의 근본이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수학적 원리라고 본 거니까요. 자, 보세요. 물, 공기, 불, 심지어는 숫자까지 온갖 주장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이제 슬슬 누군가 이 아이디어들을 싹 모아서 정리할 때가 된 거죠. 바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사원소설, 그리고 그 이상의 체계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엠페도클레스입니다. 이 사람은 아니, 왜 굳이 하나만 골라야 해? 다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전 철학자들의 주장을 멋지게 종합해서 고전적인 사원소 모델을 만들어냅니다. 엠페도클레스가 만든 시스템이 정말 우아하면서도 강력해요. 세상은 흙, 물, 공기, 불이라는 네 가지 영원한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재료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바로 사랑이고 이걸 다시 흩어지게 만드는 힘이 미움인 거죠. 이 둘이 밀당을 하면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진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생각의 조각들을 하나로 꿰어 거대하고 완벽한 그림을 완성한 최종 보스가 등판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는 이전의 모든 우주론을 집대성해서 앞으로 무려 2000년 동안 서양 세계를 지배할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진짜 천재성은 여기서 드러나는데요. 그는 그냥 사원소가 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속성들, 그러니까 뜨겁고 차갑고 건조하고 습한 것과 연결해서 아주 논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버립니다. 예를 들면 불은 뜨겁고 건조하고 물은 차갑고 축축하잖아요. 갑자기 추상적인 철학이 아주 체계적인 과학 이론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재료를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완성한 그 위대한 우주 모델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무려 2000년 동안 서양의 세계관 그 자체가 되었던 바로 그 2층짜리 우주 말입니다. 자,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 우주의 한가운데에는 꼼짝도 하지 않는 우리 지구가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위를 달, 태양, 행성들이 박혀있는 투명한 수정 구슬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겹겹이 둘러싸고 완벽하게 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가 뭐냐면요. 우주가 완벽하게 두 개의 다른 세상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 경계선이 바로 달입니다. 달을 기준으로 우리가 사는 불완전한 지상세계, 월화계와 완벽한 신들의 영역인 천상세계, 월상계로 말이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바로 이 세상, 월화계는요. 사원소로 만들어져서 끊임없이 변하고 생겨나고 썩어 없어지는 좀 지저분하고 불완전한 공간이죠. 여기서 물체들의 자연스러운 운동은 오직 하나입니다.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움직임, 무거운 흙은 아래로, 가벼운 불은 위로 가려는 직선 운동뿐이에요. 하지만 달 저 너머에 있는 월상계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이테르야는 신성한 제5원소로 이루어진 영원히 변치 않는 완벽한 세계예요. 그래서 그곳에서의 유일하고 자연스러운 운동은 시작도 끝도 없는 가장 완벽한 도형인 원을 그리며 도는 것, 즉 원운동뿐입니다. 정말 완벽하고 예측 가능한 세계죠. 자, 그럼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까지 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주 모델, 이게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의 머릿속을 지배했을까요? 그 영향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합니다.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우주관은 로마 제국과 중세를 거쳐 르네상스 시대까지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등장해서 이 완벽한 세계에 금을 내기 전까지 서양의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모델이 오늘날의 과학으로 보면 당연히 틀렸죠.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모델의 탄생 자체가 인류 지성사에서 가장 위대한 도약 중 하나였다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죠. 신의 변덕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과 관찰만으로 세상 전체를 설명하려 했던 최초의 장대한 시도였으니까요. 바로 이 정신이 현대 과학을 탄생시킨 겁니다. 결국 고대 그리스인들이 던졌던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가 던지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쯤 뒤의 미래 인류는 지금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빅뱅 이론이나 암흑물질 같은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어쩌면 먼 미래의 사람들 눈에는 지금 우리의 최첨단 우주론도 그저 또 하나의 아름답고 흥미로운 신화처럼 보일지도 모를 일이죠. 자,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